지난 시간에 전기자전거 파손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손된 전기자전거의 복구와 보강 작업에 관련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용접이 가능한 업체를 찾아야 했는데 특수용접이 가능한 업체 중에서도 자전거 용접 경험이 많은 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한 용접업체를 찾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용접업체 사장님에게 전화통화 후에 카톡으로 파손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8분 동안 혹시라도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답장이 올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작업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비용은 2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여기에 출장을 부르게 되면 출장비 25만원이 추가되어 총 45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파손된 전기자전거를 영등포구까지 옮길 만한 운송편이 없어서 출장을 요청드렸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출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특수용접이 희소성이 있다 보니 부르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특수용접이나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수용접 기술자들은 정말 많이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드는데 잠시 옆길로 샜는데 이걸 영등포구 물레동까지 어떻게 옮기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지하철로 옮길 수 있다면 운임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겠지만 부피도 크고 절단면이 날카로워서 민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앞바퀴와 뒷바퀴를 각각 옮기느라 2번을 왕복해야 해서 시간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아무래도 용차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은 꽤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접은 해야 해서 모든 전선과 크랭크나 체인과 같은 부품들을 모두 탈거하는 중이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제 사정을 듣고서는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용접업체까지 자전거를 옮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운송편도 마련되었고 용접업체와 일정을 조율하려 하는데 업체에서 바빠서 방문 날짜가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에 이웃집 아저씨 트럭에 전기자전거를 싣고 영등포구로 이동하였습니다. 특수용접이 가능한 업체들이 영등포구 물레동 쪽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영등포구 도림로 433에 위치한 드림산업이라는 업체입니다.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기는 드림.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업체 안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너무 일이 많아서 전기자전거만 맡기고 이웃집 아저씨와 돌아갔습니다.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웃집 아저씨가 고마워서 식사도 대접하고 수고비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렸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와는 나이차도 많이 나고 정치적 성향도 정반대이지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준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긴 다 그거야. 용접이 완료된 전기자전거를 찾으러 갈 때도 실어주겠다고 하시면서 다음에는 수고비 같은 거 주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아저씨의 얘기를 들어보니 버스기 사경력만 15년 정도 되었는데 정년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저씨의 얘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파손된 부위의 용접만 의뢰한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따릉이처럼 위에 보강대 추가 설치 작업도 의뢰하였습니다. 물론 비용이 추가되겠지만 보강대가 있어야 파손될 위험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맡기기 전에 자전거를 분해하던 중에 앞쪽의 바구니에 크랙을 발견하여 이것도 용접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접을 맡긴 업체가 많이 바빴는지 업체 사장님이 3일이 되어서야 답장으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니 보강대 작업까지 용접 작업이 잘 되었습니다. 비용은 25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작업 난이도에 비하면 싼 편이라 생각합니다. 완파된 자전거를 다시 붙이는 작업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작업이고 자전거의 앞뒤를 센터에 맞추는 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무지막지한 자전거 무게와 무식하게 큰 짐바지 크기 때문에
고생 좀 하셨다고 합니다. 자전거가 완파된 날 개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작업이 완료된 전기자전거는 무사히 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전기자전거를 보니 그때 느꼈던 암울한 감정들이 싹 없어지고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혹시라도 자전거 용접을 의뢰하실 시청자가 계신다면 이곳에 의뢰해보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업기를 보니 비싼 티타늄 자전거 용접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완파된 제 자전거를 붙이는 작업이 여태까지 자전거 용접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작업이라고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용접된 부위를 다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달통도 없고 모든 부품을 다 빼놔서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튼튼해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 용접은 매우 두껍게 되어 있고 설마해서 절단면 안쪽도 만져보니 안쪽까지 용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위쪽에 보강대가 달려 있어서 접이식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달려있던 보강대는 접히는 부분 뒤쪽까지만 달려있다 보니 접히는 부분 앞쪽에 충격이 많이 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이식을 아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에폭시로 아예 고정해버릴 생각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방신시장을 경유해서 가는데 시장 한켠에 주차해둔 쌀집 자전거가 눈에 띄었습니다. 단종된 지도 몇십 년이 지난 자전거인데 아직도 운용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고 무거운 짐을 싣고 다녔을 텐데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져서 집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쌀집 자전거가 펫바이크의 영혼적 전신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쌀집 자전거는 본래 운반을 위해서 강철 재질로 제작한 거고 펫바이크는 눈길에서 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라 태생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어쨌든 쌀집 자전거를 보니 운반용 자전거가 추구해야 할 게 무엇인지 느낌이 왔습니다. 자전거의 무게가 경량화되는 게 추세이고 고급 자전거의 경우 100g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추세와는 반대로 무거운 무게에도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무게를 더 늘리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용접 부위 근처가 피로가 쌓인 부분이라서 철판으로 둘러쌌습니다. 튜브 내부도 두텁게 보강하였습니다. 보강 작업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부품도 재조립해야 하는데 앞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작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자잘한 파손이 있었지만 보강 작업을 통해 잘 써왔습니다. 앞바퀴 쪽 머드가드 연결 부위도 한 군데 밖에 없어서 부러졌는데 지지대를 달아서 쇼바와 연결하여 머드가드를 단단히 고정했었습니다. 또한 커다란 배달통 때문에 짐바지도 파손이 되었었는데 짐바지 재질이 철이라서 동네 근처에서 두껍게 용접 작업을 하였고 짐바지를 추가로 구매한 후에 배달통의 뒤쪽을 받쳐줄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조금은 투박한 모습이지만 아직 작업이 덜 끝났습니다. 나중에 티 안 나게 도색을 하거나 전기 테이프로 덮을 생각입니다. 무거워지기야 하겠지만 자전거가 파손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속도는 약간 느려질 수 있겠지만 모터로 나가는 거니 큰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후에도 이 자전거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운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도 다시 재조립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자전거로 배달을 나가봤는데 콜사가 심합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4-5건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비비 쪽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서 비비를 교체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굴러가는데 문제는 없는데 소음이 날카로워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끽 소리가 날 때마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비상용 운송수단마저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은 배달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비비 전사를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습니다.
한겨울 배달성 수기가 오기 전까지 작업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